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그 삼각별들, 오늘 밤에도 안녕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성공의 상징이라 믿었던 내 차가 거대한 화마에 휩싸여 이웃들의 재산 수백억 원을 집어삼키고 있다면? 그리고 그 브랜드가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니 우리 책임도 없다며 등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수입차 시장의 절대 군주였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2024년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무려 30% 가까이 폭락하며 7년간 지켜온 왕좌를 라이벌 BMW에게 내줬습니다. 이것은 한 브랜드의 위기를 넘어 한국 소비자를 돈줄로만 여겼던 오만한 권위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심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수억 원의 자산 가치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벤츠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추악한 뒷모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장 영광의 시대, 그리고 첫 번째 균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벤츠에게 기회의 땅이자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S클래스가 중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심지어 유럽 전체 판매량보다 한국 한 나라의 판매량이 더 많았던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독일 본토보다 강남대로에서 더 많은 S클래스가 질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벤츠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움직이는 명함이었고 성공한 인생을 입증하는 절대 반지와 같았습니다. 결혼 시장에서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심지어 자녀 학교 앞에서도 벤츠는 무언의 권위를 발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 견고한 신화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시행입니다.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 의무화된 이 번호판은 벤츠가 팔아온 가장 핵심적인 무형의 가치, 즉 은밀한 과실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습니다. 실제로 S클래스의 법인 판매량은 제도 시행 직후 6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이제 도심에서 벤츠를 타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법인 돈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출근길 신호대기 중 옆 차선의 시선,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면 섭섭하죠. 번호판 색깔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벤츠가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털어왔는지 그 교묘한 수법을 아시나요? 2장 오만함의 대가, 비어있는 고급차의 민낯. 벤츠의 위기는 외부제도 탓만이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간 오만함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1억 원이 훌쩍 넘는 차를 샀는데 통풍 시트가 빠져있고 핸들 열선조차 선택사항이라면 믿어지십니까? 국산 중형차에도 기본인 기능들을 넣기 위해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후방 카메라 300만 원 추가, 어라운드 뷰 또 400만 원, 심지어 애플 카플레이조차 옵션입니다.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브랜드 값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는 선을 넘었습니다. 벤츠는 전기차 EQS 모델의 뒷바퀴 조향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잠가놓고 연간 약 70만 원의 구독료를 내야만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내 돈 주고 산 하드웨어를 인질로 잡고 매년 통행세를 걷겠다는 발상입니다. 가속 페달 반응 속도를 높이는 기능도, 구독제 원격 주차 기능도 구독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자동차 구독권을 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AS 정책입니다.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소모품 하나를 교체하려면 국산차의 2~3배 비용이 듭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에 200만 원, 에어컨 필터 하나에 30만 원. 그나마 예약은 2주 뒤부터 가능합니다. 한 벤츠 차주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차 값은 비싼데 서비스는 형편없어요. 전화는 안 받고 예약은 밀리고 부품은 항상 재고가 없다고 하죠. 제네시스 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돈 장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벤츠가 숨긴 배터리의 비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3장 100억 원의 불지옥, 청라 화재가 폭로한 치명적 진실.
2024년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벤츠 EQE 모델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 87대를 태우고 약 1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아파트 주민 480세대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고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이후 벤츠의 태도였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전소되어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죠. 마치 증거가 사라졌으니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뻔뻔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조사 끝에 벤츠가 그동안 광고해온 세계 1위 업체 배터리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는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파라시스는 2016년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글로벌 배터리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CATL 같은 검증된 업체들을 제치고 왜 이런 무명 업체의 배터리를 썼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프리미엄 업체 제품보다 약 30% 저렴합니다. 벤츠는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최고급 배터리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심어주고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챙긴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그들의 슬로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벤츠 차주들은 이제 내 차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마다, 충전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벤츠 전기차의 입차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독일 명차 벤츠가 이런 중국산 부품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그 배우를 알면 여러분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4장, 삼각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중국 자본의 그림자. 이제 우리는 벤츠를 독일차라고 부르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최대 주주는 독일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국영기업 베이징 자동차 그룹 BAIC입니다. 지분율 약 10%. 이대 주주 역시 볼보를 인수한 중국의 지리 자동차로 지분율 약 10%입니다. 두 중국 자본의 지분을 합치면 약 20%에 육박합니다. 벤츠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은 사실상 중국인 셈입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가 중국 측 인사로 채워져 있고 주요 전략 결정에서 중국 시장과 중국 부품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벤츠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C클래스롱 휠베이스, E클래스롱 휠베이스, GLC 등 주요 모델들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됩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장인 정신은 이제 박물관에나 남아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구조는 더 기가 막힙니다. 벤츠 코리아의 지분 49%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 레이싱홍 그룹이 쥐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한국에서 벤츠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정작 한국 시장에 재투자하는 비율은 미미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벤츠를 살 때 지불하는 막대한 돈은 서비스 센터 확충이나 한국 사회 환원이 아니라 중국과 말레이시아 자본의 배당금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벌 BMW는 어떻습니까? BMW는 2022년 인천에 아시아 최초의 드라이빙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770억 원을 들여 RD 센터를 청라로 이전했고 전국 곳곳에 서비스 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장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보는 브랜드와 파트너로 보는 브랜드.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벤츠의 몰락이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경제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5장, 시대의 변화, 과시에서 실리로. 지금 대한민국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의 과시적 소비 열풍은 가라앉고 이제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가치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 비율은 2023년 기준 6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한 푼이 아쉬운 시대에 신뢰를 저버린 브랜드에 수억 원을 던질 바보는 없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가치를 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횡포를 집단적으로 비판합니다. 청라 화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벤츠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벤츠의 중고차 시세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2년 된 EQE의 경우 신차 대비 40% 이상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테슬라 모델 Y나 제네시스 전동화 GV60은 상대적으로 높은 잔존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한 오만한 기업에 대한 시장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6장 당신이 반드시 취해야 할 4가지 전략. 자, 그럼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전략은 향후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전략 1. 브랜드의 이름이 아닌 지분 구조와 재투 자율을 확인하라. 기업이 한국에서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받을 서비스의 질을 결정합니다.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공시자료를 통해 한국 법인의 지분 구조, 연간 재투자 규모, 서비스 센터 확충 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BMW, 볼보, 심지어 현대차 제네시스까지 모두 한국 시장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벤츠는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주주 배당으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전략이 전기차 구매 시 반드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라. 판매 상담사에게 명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한다면 그 차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제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CATL, 패나소닉 정도입니다. 제조사가 불분명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저가형 배터리를 쓴 모델은 중고차, 감가상각에서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전략 3. 과시적 소비의 늪에서 빠져나와라. 이제 자동차는 신분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감가상각과 유지비, 그리고 실제 나에게 주는 편의 사양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실리주의가 필요합니다. 1억 원짜리 벤츠 대신 6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선택한다면 4천만 원의 차액을 투자하거나 자녀 교육비로 쓸 수 있습니다. 10년 후 어떤 선택이 더 현명했는지는 명백해집니다. 전략 4. 벤츠의 대체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라. BMW뿐만 아니라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혹은 압도적인 가성비와 기술력을 갖춘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까지 선택지는 많습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최근 전동화 GV60, GV70 전동화, G80 전동화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품질 조사에서 렉서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북미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벤츠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신뢰를 잃은 별은 그저 쇳덩이일 뿐.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눈부신 삼각별이라도 신뢰라는 빛을 잃는 순간 그것은 그저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벤츠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브랜드의 권위는 영원하지 않으며 소비자를 무시한 오만함은 결국 시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벤츠는 여러분에게 성공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과거의 영광일 뿐인가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데이터로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벤츠 차주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경제 통찰력을 얻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